예,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맥락을 잡고요. 중심을 잡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죠? 네네네. 뭐 약할 때도 얘기했고 뭐 코스닥 코스피 상대적 강세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흐름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고요.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더 강세이고 시장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2,650까지 지금 벌써 올라왔는데 이제 코스닥도 거의 900선 가깝게 다 올라온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과연 900선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코스닥 쪽에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ETF 브랜드가 타이거죠. 타이거 ETF로 알고 있죠. 그래서 타이거 ETF에서 또 좀 상당히 의미 있는 ETF를 하나를 출시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타이거 ETF에서 예전에도 2차전지 테마 ETF라고 원래 있었거든요. 있겠죠. 네, 예,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새로운 걸 하나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 요 세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거의 한 60% 오. 세 종목만 네. 세 종목만 60% 되는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ETF들이 저렇게 소위 몰빵 잘 안 하는데 그죠? 그렇죠. 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요. 세 종목의 비중이 거의 뭐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내 2차전지 ETF 중에서도 이 세 개 종목이 차지하는 가장 높은 ETF가 조만간에 7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출시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쪽에 한번 물어보니까 네. 왜 이러한 ETF를 출시하냐. 예. 지금 좀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2차전지 소재주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 ETF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미래에셋 운용 관계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들 있잖아요. 특히 2차전지 네. ETF들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규모가 가장 큰 ETF가 역시 미래에셋의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네. 뭐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또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 ETF를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게 이 코덱스라고 붙어져 있는 거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죠. 2차전지 산업 ETF가 있는데 요거도 1조 2천억. 그래서 두 개의 ETF가 거의 1조가 넘는 가장 큰 규모의 오래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ETF가 조금 전에 새롭게 출시되는 ETF가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구성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타이거 2차전지 1조 4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ETF의 구성 종목은 일단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10%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0% 있고 밑으로 가면 여기 SDI도 한 10%, 약 10%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셀 업체가 거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7월 달에 신규로 출시되는 ETF와는 뭔가 약간 구성 종목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통 정상적인 구조의 그죠? 새로운 ETF는 그러니까, 소재 쪽으로 확 힘을 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2차전지 소재 ETF인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의 구성 종목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전에 타이거 ETF보다 더 하네요, 보니까. 자, SDI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여기 16%,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31% 더하기 20 하면 50%가 거의 배터리 셀 3사에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일부 소재, 뭐 장비주가 약간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나는 배터리 셀 업체,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이거 정유인지 이게 배터리인지 막 이렇게 약간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난 소재주만 구성되어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7월 달에 새롭게 상장되는
2차 전지, 소재 ETF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출시가 곧 심의를 통과해서 된다라면 제 생각엔 미리 지금 자금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최근 한 일주일 이상의 코스닥에서 기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약 9거래일 동안에 6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이미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0억,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살 때 보면 1000억씩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코스닥에서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5일 동안 한번 누적으로 많이 샀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루트로닉인데 루트로닉은 이거는 공개 매수를 하는 종목이죠 지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제외를 좀 해놓고 보면 더 이상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여기까지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쪽으로 이미 기관들은 다시 5일 동안 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ETF가 설정이 되면 소재주 ETF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자금을 투입해서 내가 사게 되면 그만큼 그 종목들은 또 비중을 나눠서 사야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7월 달에 이 ETF가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기계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게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를 해놓은 분들이 빨리 이제 또 환매수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수급적인 이벤트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공매도 잔고 비율이 조금 높은 수준이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5에서 6% 정도 여전히 잔고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LNF와 에코프로 BM도 4% 가까운 잔고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보면 딱 이제 최근에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일별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려보니까 5월 말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185만 주 정도였거든요, 에코프로가.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165만 주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래도 여전히 많네요. 네, 여전히 많죠. 여전히 그래프는 세로 막대 그래프가 높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계적인 ETF 설정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좀 더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하루의 등락률 자체가 꽤 강하게 임팩트 있게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20종목 중에 4종목을 제외하고 외국인들도 동반해서 매수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탄력적인 게 아닌가 싶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기관들이 좀 파는 같이 사기보다는 좀 매도가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한번 높여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 수급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지만 한번 기관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도 환율이 이제 우리 원화 강세 흐름이 최근에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28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 기조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보니까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일단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종목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 생기는 ETF를 포함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들을 읽어주셨고요. 루트로닉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확실히 기관들은 루트로닉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의료 미용기기를 좀 집중 분석할 거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보니까 기관들이 한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많이 샀다고 하셨는데 어제까지 통계 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벌써 이 공개 매수한다는 얘기는 3일 전인데 그 전부터 사실은 기관들은 어쨌든 알고 샀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제 말씀은 이런 거에서 개인들이 사실은 정보에 유리하지 않다. 예.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위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잠깐 첨언을 드린 거고요. 잠시 후에 루트로닉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저희가 좀 집중 분석할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수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은 또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지는데 기관 수급을 통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네. 뭐 요즘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하루에 뭐 5%, 10%씩 쉽게 좀 오르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똘똘한 종목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오늘 같은 날은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 SKI 테크놀로지는 대형주고, 작은 종목으로는 WCP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예. 또 한번 이제 그 밸류 서플라이 체인에서 한번 본다면, 요쪽인데요. 이제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구체는 이제 양극 칼 물질을 만들기 전에 니켈과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지금 하기보다는 해외 쪽에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쪽으로 대부분 네, 수입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산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글로벌 하이니켈 전구체의 생산 능력 현황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4만 톤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하반기에 코스피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상장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가장 전구체 생산 능력이 많은 지역은 바로 여기 중국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으로 그나마 이쪽을 지금 열심히 또 서둘러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명은 E&D라는 기업입니다. 아, 네. 이름 바꿨군요. 네네네. 사명 바뀌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유형자산 양수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그 네. 지역이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새만금 네. 쪽에 우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요즘 입주를 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공장 신축 부지를 좀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양극화 물질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랑 뭐 공동 생산하거나 새만금 쪽에 전구체 기지로 공장 많이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네. 있고요.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적자가 나오면 이게 주가가 조금 눌려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에코앤드림은 기관들 순매수를 바탕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새만금 지역에 짓는 저런 공장을 비롯해서 전구체를 생산해서 글로벌 그 벨기에의 양극재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유미코어라고 그쪽으로 조만간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가장 강하게 사고 있고 그다음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지금 이제 만약에 유미코어 향으로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가 뭐 나올지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눌릴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에코앤드림, E&D도 사실은 이 기업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에코앤드림으로 바꾼 거고요. 전구체. 그 엔캠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죠? 예, 이런 기업들. 그러면 종목 얘기는 이 정도 네네. 할까요? 예, 기관들 특별히 수급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볼 기업들, 또 시장의 중심,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